안녕하세요. 수능 기본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29번째 시간이고요. 문법 요소 7번째 시간. 오늘 부정표현과 인용표현 한꺼번에 하고요. 현대 문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할 거 부정표현, 인용표현 할 건데요. 사실 부정표현과 인용표현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간단하진 않은데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기본적인 종류나 용법 정도 해서 시험에 나올 정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표현은요. 부정의 뜻을 갖고 있으면 부정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자, 부정문은 문장의 종류가 부정문이다라는 뜻이고요. 부정표현은 그 부정문 말고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마지막에 부정문 끝나고 할 거예요. 자, 부정문 자체에는요,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안 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단순 부정일 수도 있지만 의지에 의한 부정을 대체로 안 부정문을 씁니다. 반면에 못 부정문은요, 능력이 안 되거나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부정, 즉 상황이 안 될 때 쓰는 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라는 이름이 좀 너무 옛날 이름인가요? 자, 철수가 영희를 놀렸어요. 그래서 영희가 삐쳐갖고 집으로 갔어. 그래서 철수가 가가지고 영희야 놀자 그랬더니 영희가 싫어, 너하고 못 놀아해요, 안 놀아해요? 안 놀아죠? 그건 영희가 철수랑 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안 놀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때는 의지 부정이에요. 근데 뭐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해서 화를 풀었어요. 사과도 하고 해서 풀어주고 놀러 갔어요. 영희야 놀자 그랬더니 영희가 미안, 할아버지가 오셔서 지금은 못 놀아, 미안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놀 마음이 있지만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상황 부정을 써서 못 놀아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안 부정문은 의지에 의한 부정이고요. 못 부정은 능력이나 상황에 의한 부정이에요. 자, 안 부정문은 이나 못 부정문이나 다 짧은 부정, 긴 부정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짧은 부정, 긴 부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밑줄을 쳐야겠구나. 이렇게 쳐야겠네요. 이렇게. 자, 짧은 부정문은 안이 앞에 오는 거예요. 반면에 긴 부정문은 보조적 연결음이 지가 오고요. 지가 오고 그 뒤에 않다 이렇게 와요. 자, 아니하다의 줄임말 않다예요. 그래서 여기 히읗이 들어간다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앞에 올 때는 그냥 아니에요. 근데 뒤에 그 지 뒤에 올 때에는 아니하다의 줄임말이어서 요 히읗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 조심하시고요. 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이때는 히읗이 없고요. 자, 보조적 연결음이 지가 온 뒤에 올 때에는 이렇게 히읗이 들어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 이게 부정문이 여러 가지 제약이 사실 있어요. 거기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요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못 부정문. 자, 능력 부족일 때 나는 그를 못 만났다. 외부 원인에 의해서 비가 와서 고향에 못 간다. 자, 이건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나는 가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비가 와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겠죠? 외부 원인에 의해서. 자, 짧은 부정문. 나는 모임에 못 간다. 앞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가다라고 하는 본동사가 오고 뒤에 보조용어 형태로 온 거예요. 지라고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오고요. 뒤에 올 때는 못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지자가 붙은 보조적 연결어미 지가 붙은 말이 오면 긴 부정문이고요. 그냥 본 용어는 뒤에 오고 앞에 왔을 때 안 만났다 이렇게 올 때는 이 앞이 아니 부사예요. 자, 못도 부사고요. 자, 이럴 때에는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
뒤에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이렇게 오면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두 개가 부정문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쓰이는 부정 표현이 있어요. 자, 그걸 말다 부정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 말을 믿고 걱정하지 마라. 명령문에 쓰여요. 또는 뭐 말하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 거기에 가지 말자.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청유문에도 쓰여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요거를 자, 요거 이외에 어휘적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왼쪽 보실까요? 어휘적 부정. 방에 아무도 없다. 이러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부정 표현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장의 종류로는 평서문이에요. 자, 평서문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단순히 여기 단어가 없다. 부정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문장의 종류 자체는 부정문이 아니라는 건데,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안, 못, 말다라고 하는 안과 못이라고 하는 부정부사가 들어가거나 말다라고 하는 용언이 들어갈 때에만 기본적으로 부정문이 되고요. 부정 의미가 있더라도 부정부사나 이런 용언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정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정 표현이라고 할 때에는 부정의 의미가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휘적 부정도 부정 표현이기는 해요. 그러나 문장의 종류로 따졌을 때는 평서문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체언 플러스 서술격투사 이다인 경우에는 아니다를 사용한 부정 표현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철수는 학생이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자, 일단 부정 표현이 되죠. 서술격조사를 부정할 때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인용 표현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바로 빨리 연결해서 인용 표현까지 마무리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직접 인용은 남의 말을 그대로 따와서 그 사람의 한 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앞뒤에다 큰 따옴표를 달고요. 라고 하는 인용격 조사, 직접 인용격 조사를 쓰고요. 여기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간접 인용격은요, 곧자라고 하는 간접 인용격 조사를 쓰고요. 문맥에 맞게끔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선생님께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다. 자, 요거는 직접 대놓고 말할 때는 존경합니다고 맞죠. 근데 친구에게 말할 때에는 이렇게 존경한다라고 인용해서 말을 할 때에는 평어체로 바뀌었네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왼쪽 잠깐 보실게요. 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요, 시제가 바뀔 수가 있고요, 시간 표현도 바뀔 수 있고, 장소 표현, 지시 표현이 있죠. 여기, 거기와 같은 장소 표현이 바뀔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 높임법이 바뀔 수도 있고요. 조사가 바뀌기도 해요. 인용격 조사, 간접 인용격 조사, 라고가 고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명령문의 간접 인용은요, 어라를 쓰지 않고 으라 형태를 써요. 그리고 여기는 라가 인용격 조사 라고의 라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으라까지는 명령문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거고요. 여기에 간접 인용격 조사가 고가 붙으면은요, 요렇게 쓰긴 쓰는데 으라까지가 명령형이고요. 고는 간접 인용격 조사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학생이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학생이라고 말했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여기에 간접 인용격 조사 고가 붙게 돼요. 자, 글씨가 너무 삐뚤삐뚤한데 자, 이쁘게 써드릴게요. 여기에다가 고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고가 붙는데 얘만 간접 인용격 조사고요. 앞에는 그냥 활용 형태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볼 때 라고가 붙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뒤에 있는 고는 그냥 인용격 조사고요. 앞에 라까지가 활용형이에요. 그걸 조심하시고요.
요거 많이 틀립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정의가 됐는데요. 정의가 됐는데, 예문을, 뭐, 시제, 시간, 장소, 표현, 높임법, 조사가 다 들어가게끔 예문을 만들어서 하면 좋긴 하겠는데, 시간상,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총정리하고 문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다지기 한번 봐볼까요? 단순 부정이나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자, 의지에 의한 부정이네요. 안 부정문을 사용합니다. 안 부정문을 사용하고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되는 부정 표현은 말다 부정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용 표현에서 직접 인용인 경우에 조사를 큰 덤표 붙으니까 길어지잖아요. 길게 쓴다 이렇게 쓰시고요. 짧아질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제가 아까 뭘 빼먹었나 했는데 이걸 빼먹었네. 나중에 우리 문장에, 나중에 아니죠, 우리 앞에서 문장의 종류할 때 인용절이 어디까지가 인용절이죠? 자, 이거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음 있는 데까지만 명사절이에요. 관형절도 관형사형 전성음 있는 데가 관형절이죠. 자, 인용절은요, 인용된 부분만을 인용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인용격 조사가 있는 데까지를 인용절이라고 해요. 요렇게를 인용절이라고 하고요, 요렇게를 인용절이라고 해요. 사실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구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이라는 개념으로 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싶으면 국어 국문학과를 가셔서 국어학을 하시고 따지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일단은 약속이라서 그냥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건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서 배우기 위한 규칙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게 규칙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이었는데 문법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맞춤법과 중세국어가 빠져 있는데요. 자, 중세국어가 일단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중세국어는 다음 시간에서 한두 시간에서 끝낼 거고요. 맞춤법은 우리 새 교재에는 맞춤법이 빠져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맞춤법이 필요하면 맞춤법은 따로 하는데, 간단하게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고요. 일단 현대 문법은 오늘 강의로서 마무리를 짓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각 강에다가 새로 추가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문법 지루하고 좀 어렵고 그랬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예습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익숙하게 몸에 체화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